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네. 오전 7시가 좀 안 됐네. 6시 51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 알루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업 KPTU, 알루코의 대주주 회사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다른 유튜버들이 보는 시각,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박이죠, 일종의. 네. 제 의견을 강화시키는. 일단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2분기 실적 올라간 이유는 아실 거예요.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뭐 배터리 하우징이죠. 배터리 팩 하우징이 배터리 팩을 감싸는 하우징, 알루미늄 그 하우징을, 하우징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여러분. 그냥 어떤 물건이 어떤 그걸 보호하는 어떤 그냥 박스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징. 예. 저는 이 종목을 요날 샀어요. 사실 8월 12일 날 요날 상한가에 걸었는데 용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를 450만 원이죠. 사가지고 요날 일단 5,750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5,750원에 매도를 하였고요. 당연히 상한가 갔는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상한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 뭐 4연상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한다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시장이 급락하니까, 그러니까 요날이나 요날도 시장이 급락했는데 요건 버텼 이유는 재료 가치 대비해서 좀 거의 몇 배입니까? 3배가 오른 거죠.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아무리 강한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발생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 종목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가 뜨더라도 일단 이거 팔고 또 싼 주식 사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또 금요일이고요. 또 뭐 연휴에 천주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종목을 다시 4,200원대 잡았습니다. 예. 거의 하한가 부근에서 잡았습니다. 예. 정확히 잡은 가격은 4,220원, 뭐 4,250원 정도에 분할해서 조금 다시 잡았습니다. 수량은 많지는 않고요. 예, 많이 잡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이때 1,000주 잡았으니까 50% 잡았습니다. 500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잡은 거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캔들이 마르 보주 캔들입니다. 마르 보주 캔들은 일본 말이에요. 마르 아시죠?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캔들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죠. 다른 캔들이 달라요. 조금 틀립니다. 네. 선 캔들이죠. 이게 지금 마르 보주 캔들이에요. 마르 보주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크게 흔드는 거 아주 전형적인 형태가 이게 이제 마르보주. 마르보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화이트 마르보주 뭐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큰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도세와 매수세가 어느 정도 휴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다음날 결정합니다. 다음날 양봉 시작하면 여기 이제 4,645원부터 양봉이 시작한다면 좀 올라옵니다. 올라오더라도 선생님들 여기를 넘기진 못해요. 기본적으로 여기 5,800 여기 정가 5,870 넘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여기를 넘기려면 거래량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거의 한 4천만 주 육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도 넘길 수도 있겠죠. 상한가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양봉 시작해야 되고 거래량이 세게 들어야 된다. 이제 좀 다시 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단 이 종목이 양봉 시작이 죄송합니다. 양봉은 시작하되 양봉은 뭐 3, 4% 정도 갭이 떠서 시작하되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래가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가 조금 몇백만이 들어와서 멈춰버리면
올라왔다가요. 올라왔다 다시 빠져버립니다. 아시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만약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거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처음부터 음봉 시작하는 거예요. 음봉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주 음봉 마이너스 1%, 2%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고 그러면 뭐 관심 없는데 아니요. 저는 지켜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적자 종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옛날 그 동양철관이잖아요. 동양강철이죠. 동양강철. 알루미늄 사실 강제 남산알루미늄과 강제하죠. 이 회사 실적이 2분기 상반기 합산량 94억입니다. 현재 지금 4,640원 금융주로고 3,400억대 여러분들 이 중에 3,400억대입니다. 급등주고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좀 올라가지만 3,400억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봐도 이 정도 재료에 이 정도 뉴스에 영업이 200억 가까이 연간 2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가 시총 3,400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 되셨죠? 허접쓰레기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만약 이 정도 다시 여기 이 정도 3,900원이나 4,000원 여기 병원이 온다 그러면 또다시 저는 매수세가 추가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900원, 4,100원 이 정도 4,200원 정도 만약 1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저도 현재 한 10% 수익입니다. 10% 9. 몇 프로 수익인데 다시 한번 요때 10% 정도의 매수세 하락이 온다 그러면 뭐 10%, 11%, 12%, 뭐 4,000원도 4,000원 살짝 깰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강력한 매수세가 저는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소액으로라도 한번 매수 회복의 급등주에 대한 매수를 연습해 보기 좋은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바로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장이 아직 관심을 받고 있고 재료가 아직 상당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렇게 예상합니다. 보통 제가 토토로라고 얘기하는데요. 톤다리노 토타로라고 해서 이렇게 꼬리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좀 내려와가지고요. 이런 식의 여기서 이제 지지하는 거죠. 며칠간요. 시장 흐름에 따라 틀리고 거래량 따라 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잠깐 올라가다가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뭐 높이가 어찌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 이해하셨죠? 최악 케이스가 이런 경우고요.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좋은 케이스로 본다면 N자 양상승 파동을 그린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겠죠. 그다음 다시 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전고점 860을 뛰어넘을 때는 다시 한번 6,0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년적인 N자 파동이죠. 이렇게 N자 파동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번째 케이스 나오기는 좀 좀 어렵죠. 지금 시장이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케이스는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이런 케이스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정하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가능하다. 다시 해가지고 이제 장기 횡보 들어가는 방법 이해되셨죠? 이 점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수는 4,000원, 초반에서는요, 4,000, 요 정도, 이것은 되죠. 일목균형비사 여기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시장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소액으로라도 조금 여기서 큰 부담 안 되는 부분에서 한번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적 둘 다 200억 가까운 영업이 나오고 실총이 3,400억이다. 이해되셨죠? 이런 주식은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온다. 아셨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셔도 되고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는 예사다.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아셨죠? 네. 그런 연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루코의 최대 주주가 KPTU죠. 여러분들 이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거래가 터졌고요. 너무 터졌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27%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어요. 이 반등이 없었다는 얘기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KPTU가 이제 고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업회사 알루코가 고전할 때 이건 지주사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내려오면, 좀 더 내려오면요,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알루코가 반등할 때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반등은 하는데 알루코보다 세게 반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알루코가 만약 20%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10%밖에 반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지금 이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 조정이다, 다시 올라온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는요, 여러 종목이 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살짝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만약 7% 반등 나오면요, 알로코는 20% 반등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이 종목은 여기도 지켰기 때문에 상승폭이 50%죠. 여기 보시면 2,000원짜리가 여기 6,000원까지 갔다가 여기 4,000원이니까 여기 이런 강력한 지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력한 지지선. 저 또한 4,000원, 4,000원, 저도 지금 4,200원대인데 4,000원이라든가 3,900원, 3,800원이 오면은 물량을 더 좀 사볼 마음이 있습니다.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아셨죠? 그러니까 KPT를 싸다고 KPT를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단타를 친다던가 좀 흐름을 본다면 이 알루코를 매매하셔야 된다. 사업회사를. 이해되셨죠? 네.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니까 아셨죠?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도 먹을 게 있어요. 이미 벌써 9% 이상 수익입니다. 지금 요날 들어 4,200원대 들어가도 그냥 사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뭐 그죠? 그죠? 하여튼 지금 상당히 위험하니까 시장이 만약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또 며칠 또 이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이제 반등 나올 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3, 4일,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또 죽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 6천원 넘기기는 거의 굉장히 어렵다. 넘기려면 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모든 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조적인 하락이다. 네, 구조적인 하락이다. 근데 이제 어제 저도 다른 유튜버들 얘기를 듣는데 어제 들은 게 증권연합팀인가요? 이서구 전문가가 몇 명 있죠? 증권연합팀 저기 민경구 씨가 있고 백진수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서구 씨가 있고 메인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서구 씨가 대표적인 그분이 이제 그분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논리를 좀 반박하겠습니다. 아니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분 이제 상승론자들의 강세론자들의 이제 논리가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그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아직도 고객 예탁금이 많다. 50조라는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도 있다. 맞습니다. 50조라는 유동성이 있다. 50조라는 유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820까지는 빠질 수 있다. 금도 그냥 820이나 뭐 815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지만 고객 예탁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장은 다시 올라온다. 이해되셨죠? 네, 820 뭐 이 정도까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시적인 하락이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또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한국만 좀 심했다. 또 빠진 이유는 금요일날 이런 변동성이 나온 거는 연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연휴.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뭐 휴유증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추가 하락은 한 1, 2%대, 뭐 820이나 뭐 810대까지는 좀 한 번은 내려올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좋지요. 유동성 좋지만 그럼 유동성 지금까지 계속 우려먹은 게 몇 개월간 2, 3개월간 우려먹은 게 유동성이 여러분들 한 3개월 동안 우려먹은 게 유동성이다. 제가 봐서 유동성의 약발은 떨어졌다. 그렇게 그분이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상승론자들이 얘기하는 일시적 하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동성이란 말은 3개월 동안 우려먹었다. 우려먹을 대로
그렇죠? 더 이상 호재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두 번째,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다. 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다. 많이 올랐다. 3월달 저점 419에서 860까지 지수가 100% 상승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지수 조정인 저는 거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20, 30%는 조정을 거친다. 보통 이럴 때 이제 지수 조정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피보나치 조정을 그 수열을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거죠. 황금 비율 조정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아니 이거 다 2000년 페르시아 학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그 황금 조정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점과 고점을 이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최소 조정이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여기 766이에요. 네, 선생님들. 766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이 약조정이라면, 약한 조정이라면, 약한 조정이 764예요. 깊은 조정이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700이에요. 703까지 빠질 수 있다. 조정론자 입장에서는 저는 조정론자입니다. 조정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못 빠져도 여기다. 760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심하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다. 700과 700이다. 700. 700은 그래도 지지할 거라 본다. 저도 그렇습니다. 700은 지지할 거라 본다. 700 정확히 702네요. 하지만 이 상승폭을 어떤 분들은 대부분 뭐 820 정도로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니다. 나는 빠지면 760까지 빠진다. 860에서 760이니까 앞으로도 한 10%? 예, 10%는 빠질 여력이 있다. 지수상으로. 지수가 10% 빠지면 여러분들 계좌는 20%, 30% 빠지는 거다. 주식을 들고 있는 주식이. 2,000개 종목 중에서 또 어제 하락장에 좀 안 빠진 종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리드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빠지지 않았잖아요. 강했지 않습니까? 빠져도 뭐 0.5% 몇백 원 빠지면 몇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한 100원 빠지는 수준. 그렇죠? 네. 그런 종목은 있을 수 있어요. 강한 종목,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종목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인 예한다면 지수가 10% 빠지면 여러분들 계좌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20%, 30% 손실이다. 1억 기준 한 2천만 원 날아가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악재는 뭐다?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쉬지 않고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다. 연휴라든가 뭐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로 한다면 왜 요날 왜 빠졌나? 연휴라고 요따 빠지면 되지 왜 요날 왜 빠졌나요? 그리고 고점에서 장대연봉은 심리가 매도자의 심리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에서의 장대 봉이죠. 장대 음봉. 이것도 장대 양봉이었죠. 예.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위험 관리를. 그냥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야, 아직 시장 괜찮다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셔야 되고 현금을 확보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 다시 재배팅할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해두셔야 돼요. 최대한. 저희 지금 우리 교육생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요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요때 했습니다. 이때 월요일날 금요일날 월요일하고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요때죠. 요때 예, 월요일하고 예, 금요일이죠. 예. 월요일 그다음 그날 금요일 월 금요일 요때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거의 웬만한 종목은 다 정리하고 현금화를 해둬라. 예, 종목별로 차등이 있지만 그래서 거의 뭐 최소 85%, 뭐 90%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저도 어제 반등시 조금 떨어지는 사봤네 가지고 들어가지고 한번 반등시 다시 원그 본전 왔을 때는 팔아버렸습니다. 일부 종목은 다시 뭐 손실서 조금 났고 뭐 10만 원대 손실 났고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론자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건 일시적인 하락이긴 하지만 가장 큰 악재는
뭐 찾으러 갈 필요 없다. 가장 많이 오른 게 악재다. 지수가 100% 올랐다. 그럼 떨어질 때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나는 조금 빠질 거야. 그럼 들고 계셔야죠, 여러분. 예. 그리고, 많이 빠질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 그냥, 그래. 연휴 때문에 빠진 거고, 옵션 만기 때문에 빠진 거고, 뭐, 중국 가고, 미국 가고, 다시 뭐 좀, 마찰이 나오니까 빠진 거다 생각하시면, 들고 계셔야죠. 그런 거 일시적인 악재라 그러면, 시장 악재라 그러면. 아니고, 제 말처럼, 많이 올랐네. 너무 많이 올랐네. 아유,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둬야지.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수익을 보셨다면, 계속 갖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다시 줄였다가 다시 좀 내려오면 사보는 게 어떨까? 저는 여기를 얘기하겠습니다. 760. 예. 760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저점하고 고점과 연결하고 고점 연결했을 때 여기 이제 일반적인 조정론 여기 760, 750, 760이죠. 760. 760을 지진다는 게 아니고 이걸 깨지면 다시 또 여기 700까지 700 초반대 705라 710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